과거 반도체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일본의 움직임이 심상찮습니다. 훗날 결과가 어떻든 일단은 한국 반도체를 따라잡아 역전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합니다.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에서 격차를 극복하지 않으면 다시는 일본 경제의 옛 영광을 되찾기는커녕 완전히 저물어 버리는 나라가 될 것이란 비장한 각오가 숨어 있습니다. 앞서 미부는 일본이 글로벌 시스템 반도체 1위인 대만 TSMC의 공장 유치,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다는 뉴스를 해석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만 TSMC 역시 일본의 반도체 산업이 자신들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은 국가라는 걸 알면서도 꽉 먹고 알 먹고 식으로 이를 받아들였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일본이 미국 손을 잡고 무려 13조 원의 돈을 퍼부어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흔들어 보겠다는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미국 역시 과거 삼성전자를 비롯한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을 백악관으로 불러 자신들 땅에 더 많은 생산시설을 지어달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그만큼 반도체를 단순 산업이 아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자산이자 결국은 중국을 눌러버릴 수 있는 무기로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본이 이런 미국의 의중을 간파하고 빠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대규모 반도체 투자 소식은 니혼게이자이 신문 보도로 확인됐습니다. 이 신문은 줄여서 니케이로 부르기도 하는데 일본 내 대표 경제지로 산업 분야 특화 보도를 하는 만큼 관련 소식은 신뢰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번 뉴스는 일본 정부 발표를 전했다는 점에서 미부는 여기다운 숫자에 주목합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9조엔 규모로 편성하는 제2차 추가 경정 예산안에 1조 3천억엔 규모의 반도체 관련 예산을 포함했습니다. 1조 3천억엔이면 우리 돈으로 12조 5,118억 원으로 대략 13조 원 수준의 돈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13조 원이란 돈이 언뜻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만간 독일 증시에 상장하려는 슈퍼카 기업 포르쉐의 기업 가치가 약 13조 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자랑하는 글로벌 기업이자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드는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보통 13조 원 안팎입니다. 글로벌 기업이 아닌 한 나라로 접근해보면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미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 분야에 향후 10년간 13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것도 꽤 큰 정부 차원의 투자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큰 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입하겠다고 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겁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일본은 이런 대규모 투자 가운데 미국과 공동으로 개발하는 차세대 반도체 연구센터 건설을 위해 3,500억 엔을 배정했습니다. 첨단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를 위한 자금으로 4,500억 엔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제조를 위한 소재 확보 자금으로 3,700억 엔을 계획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미국과 같은 연구센터에서 공동으로 반도체 연구를 하고 적재적소의 반도체 소재를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필요하면 외국 반도체 공장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읽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 엄청난 돈을 쓰면서 반도체 산업에 집중하는 것에 나아가 또 다른 외국 반도체 기업과 맞선을 잡겠다는 가능성도 열어뒀다는 겁니다. 실제로 니혼게이자이 신문 역시 이번 보도에서 경제 안보 측면에서 중요성이 높아진 반도체의 국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이런 대규모 투자는 한국에 뒤처진 반도체 산업 영광을 되찾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부터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이따금 거론하며 반도체 산업의 부활을 모색하는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앞서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삼성전자가 머리카락 두께 60만 분의 1에 해당하는 1.4나노 반도체를 양산하겠다고 발표하자 삼성 반도체의 기술 로드맵을 보고 반도체가 어디까지 진보할까 보게 된다면서 삼성이 이를 실현하면 세계 최초이자 지금보다 3세대 앞선 기술을 선보이는 것이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미부는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지가 끊임없이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 소식을 전한다는 점과 함께 결국 일본이 미국 손을 잡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기시다 총리 부임 이후 2021년 6월 경제산업성 명의로 반도체 디지털 산업 전략을 수립하고 미국과 디지털 경제를 비롯한 반도체 분야 연구 개발에 협력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신들의 반도체 산업 중에서도 특히 위탁 생산인 파운드리가 약하다고 보고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를 자국 내 유치하는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난 영상에서 전해드린 대만 TSMC 공장 유치와 더불어 이번에 나온 미국과 공동 연구를 위한 대규모 투자인 겁니다. 정부 계획대로 착착 맞아 들어간다는 점에서 일본 특유의 문화가 엿보여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일본 반도체가 항상 정부와 기업의 계획이 딱딱 들어맞았던 것은 아닙니다. 과거 일본 정부의 반도체 정책은 기업과 엇박자를 내면서 틀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반도체를 꿈꾸던 일본 반도체 기업 후지츠와 파나소닉 등은 위탁 생산 분야인 파운드리 부문을 매각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일본 정부는 오히려 반도체 육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면서 기업 행보와 따로 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관련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 수가 줄어 연구개발 인력이 부족한데도 오히려 정부 지원금만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렇더라도 일본의 반도체 탈원전 속에서 우리가 참고할 점이 있다는 점을 조명한 문서도 존재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2021년 10월 펴낸 글로벌 기술 패권에 대응하는 일본의 전략 및 시사점이 주목되는 보고서입니다. 이에 따르면 일본 역시 지역 안보 차원에서 미국과 협력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중국과 교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과 유사한 입장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일본 역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완전히 어느 쪽에 설 수 없는 입장인데 이것이 한국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이 한국과 다른 점은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표방하며 미국이나 중국 사이에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는 것과 달리 일본은 미국과 함께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국과 관계를 관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해서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질문을 받는 가운데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미부는 생각합니다. 경제가 단순 경제가 아닌 경제 안보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 손을 잡고 반도체 탈원전에 돌입했고 한국은 조만간 그 목표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결과가 뻔한 예고편이 올라간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미부의 질문을 끝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